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드디어 영하의 날씨가 됐네요. 어제는 0도 가까이였는데 드디어 영하의 날씨.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예. 오늘이 참 진짜 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오늘도 우리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걸음을 같이 걷게 되는 우리 담비씨 나오셨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잘 걸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8일, 지난 9월 18일 처음 이렇게 걷기를 시작한 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31일 차입니다. 딱 한 달이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모습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딱 이렇게 기념한다는 듯이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10월 중순이죠, 아직은. 그런데 상당한 추위, 거의 겨울 날씨. 엄청 추워. 춥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좀 걷다 보면은 괜찮아집니다. 계속 일단 걷는 겁니다. 하늘도 참 맑죠, 오늘은. 지금 이렇게 좀 화면에 비친 이런 모습보다 좀 어두운데요. 사실 주변이 어두워요. 지금 이 새벽의 분위기 좋죠. 이런 날은 복장 좀 딱 이렇게 갖추고, 어제까지는 제가 이제 옷을 말이죠, 이렇게 걷는 복장을, 걷기 하는 복장을요, 긴팔은 항상 입어왔는데 바지는 계속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긴 바지를 이렇게 딱 입고 걷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렇게 길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월요일에 원래 사람들이 잘 없어요. 플러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우리 풍부와 담비는 이렇게 좀 이런 추위를 뚫고 또 이렇게 걷는 거죠. 아, 기온 차이가 진짜 심하게 나네요. 기온 차가 집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도 한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한 번씩. 아직이 또 춥다. 아직도 추워요? 응. 안 추워지는 그 구간이 나와요, 좀 있으면. 네. 거기가 어디냐? 오르막 구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오르막. 뭔가 딱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성취감이 들잖아요. 아, 해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약간 산을 오르는 느낌. 자, 우리 또 한 달을 기념하며 이렇게 걷는 중에 그 축하의 닭울음 소리 지금 울려 퍼지고요. 귀여워. 와, 하늘빛 보세요. 저 먼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동쪽 하늘입니다. 장갑도 이렇게 착용하고요. 손을 딱 꺼내놓고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장갑이 필수죠. 근데 이러다가 다시 날씨가 좀 이렇게 좀 풀릴 거예요. 포근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포근해지죠. 자, 이제 조금씩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가봅시다. 여섯 시 19분이네요 지금. 네. 충청구름. 그래도 이제 좀 따스워지죠. 좀 걷다 보니까. 우리 담비도 잘 걷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온도차가 좀 많이 나니까 집에 있다가 딱 나오면은 거의 한 20도 차이 나나요? 온도. 그러니까 안경이 금방 이렇게 김이 서리네요. 적응을 해야죠. 저 건너편에 또 어르신 한 명 발견. 좋은 마인드로 걷고 계시네요, 저분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차게 걷는 것 같은데요. 잠시. 네. 예. 자, 어느새 이렇게 좀 걷다 보니 몸이 좀 풀렸어요. 이제 좀 따스워졌어요. 이게 바로 워밍업 아니겠습니까? 나온 지 10분, 약 10분 정도 흘렀나요? 걷기 딱 좋은 몸 상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날을 사실은 좀 기대를 해왔어요. 와, 계속 뭐 포근한 날씨가 연속이 되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뭔가 도전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 눈이 와도 이제 눈이 오는 날씨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비 오는 건 좀 별로예요. 비 오면은 신발이 젖어요. 그게 제일 마이너스예요. 큰 마이너스예요. 큰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최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담비와 풍부입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춥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이겁니다. 바로 예, 이 기분.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고요.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게임 하나 해볼까요? 왜? 안 해. 왜요? 힘들어서요? 삑삑삑 삑삑삑 신호등 소리. 걷기 딱 좋은 날씨로구만. 유튜브 한 번씩 보다 보면 진짜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 뭐? 제가 딱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연관된 그런 영상들 같이 뜨는 거. 그게 참 진짜 웃기는 게 사실 좀 그렇죠. 형식적인 거를 딱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 유튜브, 영화 콘텐츠 이렇게 막 클릭해서 좀 보다 보면 완전히 그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콘텐츠들이 영화로 도배가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딱 그렇게 형식적인 것만 일치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도 특정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에 따라서 비슷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넷플릭스 그런 취향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거를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유튜브 이용자들 수만큼 그런 관리자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AI가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구글 인공지능 AI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구글이 원래 처음에 떴을 때 어떻게 떴나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2000년대 중반쯤에 엄청나게 막 성공 거뒀는데 그때 검색 엔진이 좀 달랐거든요. 여타 사이트하고 좀 달랐어요. 검색이 되게 빠른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검색.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찾을 때 그 내용하고 가장 적합한,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아주 상세한 검색이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용자가 급증했죠. 구글 검색. 그리고 가벼웠어요. 검색 자체가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있어서 뭔가 좀 우위가 있었죠. 구글 검색. 구글이 유튜브를 갖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기술력을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웃기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 내가 조회를 안 했는데 검색을 해보질 않았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반영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폰이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이고 그렇잖아요. 구글의 그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검색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이 유튜브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유 노래를 그냥 별 생각 없이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막 아이유 노래 막 흥얼거리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본인이 우리 휴대폰 쓰면서 스마트폰 쓰면서 입력해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입력 안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한비 씨도 그런 경험 없었어요? 마치 유튜브가 진짜 무슨 비서처럼 이게 사용자의 어떤 진짜 취향 저격하는 거죠 그냥.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으스스하지도 않나요?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찝어내버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담비씨, 하나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제 안경을 조금만 길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예, 해주면 돼요. 너무 김이 많이 새었어요. 이건 거의 서리 수준이라서. 예. really? 물기가 딱,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갑니다. 우리같이 좀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안경 벗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일 겪었잖아요.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커요. 거의 사이즈가 매미예요. 딱 이제 정면으로 얼굴로 막 돌격해 들어올 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안경에 달라붙는다.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벗어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지난번에 안경 떨어뜨려가지고 안경에 이제 기스 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제 딱 추위는 완전히 싹 가셨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걷기 열심히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추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인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주고 저 멀리서 담비 씨가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그 알고리즘을 조금 기술적으로 그 따라잡는 회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많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들이 있긴 한데 유튜브 하면 거의 뭐 동영상, 영상의 바다잖아요. 그냥 매 시간 엄청난 수의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각 사용자들의 취향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딱 추천을 해주는 거, 그런 서비스 형태. 보통 주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좀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같은 코스를 이렇게 이제 뭐 아침에 계속 꾸준히 같은 코스 뭐 걷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뭐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길에서 만나고 이러는 것도 참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른데 특정 장소 같은데 주말 같은 날 한 번씩 그런 새로운 곳을 걷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집을 이제 한 번씩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 시간 자체는 늦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방송을 탄다면 새벽 일찍 출발할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지에서는 조금 방송 시작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네. 네, 저쪽에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중에는 평소에 이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또 이거 킥보드가 이렇게 길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킥보드 주차를 막 그냥 길에다가 해버리네요. 저것도 딱 좀 어디도 모아놓고 이래야 될 텐데.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날에 또 날씨가 좋더라고요. 한 번씩. 어제도 날씨 좋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행 아닌 여행을 가세요. 오, 여행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네. 어디 좀 멀리 가시나요? 부인하고 여행 가시고 좋죠.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약간 쌀쌀한 날씨도 사실 좀 딱 이제 복장 잘 갖추고 숙소 좋은데 잡아가지고 딱 거기 이제 그 현장 분위기를 딱 느끼면서 남쪽 지방으로 가세요. 아이고, 또 추위가 엄습할 때 따스운 곳으로 좋죠. 뭐 남쪽 지방 또 한국에도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부산. 와. 방금 누군가가 옆을 지나갔네요. 당일치기 좋죠. 요즘에는 다 이제 어디든 다 연결이 잘 돼 있잖아요. 시설도 잘 보완을 잘 해놨고 어디를 가든지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약간 여기 좀 그렇게 다니기가 좀 힘드네, 길이 좀 잘 안 돼 있네 이런 데도 있고, 좀 시설 면에서도 좀 여기는 조금 미흡하네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요즘에 웬만하면은 한 평균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취향을 맞춰가지고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걷기 좋은 그런 코스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무슨 길, 무슨 둘레길 많잖아요. 한때 이제 2000년대에 웰빙 붐이 일면서 걷기 붐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걷는 거 건강에 좋다. 그리고 걸어보면 또 재밌거든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안경을 조금, 안경이 너무 뿌얘지고 있어요. 살살 딱 안경 벗을 땐 조심해서 시작.
야, 이렇게 또 걷다 보면 밝아오는 이 딱 저쪽에 동쪽 하늘 쳐다보면 딱 걷는 맛 나거든요. 환해지고 있죠. 날씨가 좀 이렇게 기온이 급하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안경에 이렇게 김이 많이 서려가지고 그거 빼고는 걷는데 전혀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막 좀 상쾌하다고 할까요? 옛날에 진짜 군대에 있을 때 막 아침 막 엄청 일찍 일어나고 한 6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동절기 때는 6시 반, 6시 30분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엄청 춥잖아요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바로 활동 시작하고 막. 한 번씩 그럴 때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게 또 재밌던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진짜 막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 주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조금 자극적인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이라는 게 막 진짜로 막 선정적이고 막 잔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공중파나 아니면은 뭐 케이블에서도 사실은 좀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재들, 그러니까 약간 궁금증을 더 많이 유발하는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최근에 그 우리 시그널의 그 김은희 작가 있잖아요. 시그널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자 영화배우, 저기 오고 있네요. 남편이자 영화배우인 영화배우가 아니고 영화감독이죠. 장항준 감독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 90년대 완전 그냥 개그맨 톱스타, 개그계의 톱스타. 90년대 생각해보면은 김국진, 개그맨 김국진, 그 다음에 김진수, 이휘재 막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중에서 김진수 개그맨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배우인데 장현성 배우라고 있잖아요. 장현성 배우. 우리 또 뭐 무슨 실장님 역이라든지 약간 무슨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역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약간 부장님, 실장님 이런 역할 많이 하는 배우 장현성 배우. 그 셋이 친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약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 셋이서 나와서 이제 그런 세 명이서 좀 재밌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막 많이 얘기하고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시청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좀 신기해요. 와, 저 그 배우들, 감독,
그 다음에 개그맨 그렇게 연결 지점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같이 그런 걸 겪었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 컨텐츠에 이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되게 뭐 유명하고 뭐 각자의 길에서 뭐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인 거 딱 교집합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추억들을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거,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 실제로도 오래된 친구 막 20년 되고 막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예? 막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사실. 막 옛날 얘기 하면 예? 그거는 물론 그들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하나하나 또 보면은 약간 유머 감각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특히 김진수 개그맨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재밌었죠. 막 허리케인 블루, 유윤석 이런 개그맨하고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공전의 히트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뭐 웃으면 복이어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딱 그냥 그 형식적으로 엄격한 컨텐츠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스타 같은 거. 라디오 스타가 사실은 공중파 그 내에서는 조금 자유도가 높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게임으로 따지면 자유도가 좀 높은 컨텐츠예요. 거기서 여러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있잖아요. 좀 안 달아본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공중파 좀 특성인데, 약간 그걸 하는 데 있어서 100% 자유롭게 예? 이거는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배우들도 사람이잖아요. 개그맨이나 뭐 가수나 뭐 막 그냥 쏟아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쏟아내는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뭔가 약간 방송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비속어라든지 뭐 은어라든지 이런 게 난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이 XX야 뭐 이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도 편집을 하겠죠. 실제 방송에서는 나왔지만 편집으로 많은 부분을 걷어냈을 거예요. 그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이러면 노잼 되는 거 아니냐, 재미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편집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들 그 PD나 작가들 보면 대단하죠. 정말 잘하죠. 그런 거를 딱딱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능력, 일관성 있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한편으로. 그런데 유튜브 컨텐츠는 어떠냐. 제 뒤에 잘 오고 있네요. 유튜브 컨텐츠는 그거보다 자유도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출연자들이 뭐 PD이자 작가니까
그런 무대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기획을 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콘텐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이런 컨셉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자. 우리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이거다. 또는 이제 초대 손님들. 지난번에 봤을 때 요즘에 MC로도 엄청 막 활동 많이 하고 막 가수들 막 후배 가수들도 막 양성하고 인종심 가수 있잖아요. 초대 손님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또 친구야. 그 전부가 이제 친구야.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친구인데 또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가? 한국에 그간 잔존하고 있었던 빠른 문화, 빠른. 여기서 빠르는 생일. 빠른 생일. 뭐 90년생이라 해도 빠른 90. 어? 그럼 89년하고 막 친구 먹고. 빠른 90이 89년하고는 친구를 먹어요. 사실 한 살 차인데. 근데 그 빠른 90은 그냥 보통 90하고도 또 친구를 먹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보통 90이 빠른 91하고 또 친구를 먹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빠른 91하고 89가 2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또 게다가 이제 한국 문화는 그게 있잖아요. 학교를 따지잖아요. 너 몇 학번이냐 뭐 이런 거. 특히 뭐 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빠른 문화 있잖아요. 의미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딱 그 사람들의 이제 기준이 딱 생겼으면 그게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친구인데 누구누구 같은 또 사람끼리 형이 되고 막 동생이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대학을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뭐 2010년도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다른 일을 하다가 2013년도에 들어간다. 일부 학과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이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2013년에 들어간 그 신입생이 1년 먼저 들어간 2012년, 나이로 따지면 본인보다 2살 어릴 거 아니에요. 형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군대식. 실제 출생연도하고 주민번호가 다를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주민등록 제도 자체도 사실은 한국만큼 이렇게 막 완비가 돼 있고 이런 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향. 딱 뭐가 하나가 이렇게 완비되고 확장이 되고 이러면 그 룰대로 가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죠.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항상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눌 수가 있다면, 서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게 이제 재미난 요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한국은 뭐 그렇고 그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뭐 배우들하고 개그맨들 뭐 사이에서도 뭐 영화 감독도 있고요, 그 중에 그런 문화들이 막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막 그렇죠. 뭐 전입신고하고 뭐 이러는 것도 막 번거로웠겠죠. 막 전산화도 안 돼 있고 이랬었으니까 그때는. 이제는 뭐 간단하죠.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전입신고 같은 거. 옛날엔 교통, 통신 뭐 다 좀 불편해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봤어요. 막 요즘에는 진짜 온갖 어떤 컨텐츠들을, 어떤 소재들을 막 다 다루잖아요.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소재들, 이야기들. 네, 옛날에 막 출생신고 이런 것도 좀 늦게 하고, 미국 관련한 컨텐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 진짜 유튜브 알고리즘 그냥 파도 타기 하다 보면은 딱 뭐 미국 나왔다가 러시아 나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러시아 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여행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산 어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진행하는 또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 어디에서 막 일을 보는데 무슨 뭐 보험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거를 이제 딸이 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뭐 보험에 가입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딱 한국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본인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누누이 강조를 했대요, 본인이. 이렇게 딸하고 나의 성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딸이 김씨면 나는 이씨다, 뭐 이런 식으로 누누이 재차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오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보험 그 계약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확인된 거를 보니까 그냥 뭐 생각했던 것처럼 본인의 성이 딸 성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버젓이 그냥 그죠.
약간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즉각 수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유튜버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아 이거 어디 뭐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막 수정하라고 시킨대요. 본인들이 그거 그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걸 잘못을 했는데도. 예?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좀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막 신속하게 막 처리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런 생각 버리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서비스 정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약간 문화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 그 어떤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나 그거 신경 써서 다 해주지는 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약간 그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앞서 있잖아요. 워낙에 사람들 막 신속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 빠른 일 처리, 빨리빨리 해라. 뭐 음식을 시켜도 빨리빨리. 담당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이 아니면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뭐 개인정보 처리할 때 그 개인정보의 그 소유자 본인이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미국 유튜버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는 데 동의를 했고, 실제로 그 정보들은 그 아주머니를 위한, 그 유튜버를 위한 일 처리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시 동의를 받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동의를 했고 그 처리를 했을 때 그 처리에 대한 혜택을 누가 보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은 그렇게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은 좀 뭐 가능하겠죠. 뭐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처리를 하면 본인이 처리하면 뭐 가장 뭐 명확한 처리는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무한 루프예요. 메비우스의 띠 아닙니까? 아,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닌가? 또 그냥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정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정은 한국에서도 직접 해야 된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출생신고 하러 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담당 직원한테 무조건적인 권한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동의를 한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남아있는 경우죠. 명백하게 담당 직원의 실수,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같은 거 막 이름이 원래 신고한 신고서에는 뭐 이름이 뭐 가나다로 돼 있는데 담당 직원이 잘못 보고 고노도로 만약에 등록을 했다면 물론 고노도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류가 이제 일어나게 된 근거가 명확하다면, 사실 그 신고자는 가나다로 신청을 했다면 담당자한테 직권을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적 정정,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호적이라는 말은 안 쓰긴 하는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니에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다루는 게 재판이고요. 소송 절차고요.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절차가 뭡니까? 양 당사자 간에 뭐가 사실이냐, 뭐가 팩트냐. 그래서 처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물론 보통은 예전에 뭐 어렸을 때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의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출생신고는 아마도 재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보통은 소송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양 이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뭐 팩트가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정하는 절차고, 지금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법 절차고요.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사실 확인이 된다면 직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명확하게 어떤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까지 안 가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한다면 소송까지 안 가죠. 근데 보통은 서로 간에 양 당사자끼리 인정을 못 하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대 0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60대 40이다 끝까지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소송을 가겠죠. 근데 그 소송을 가기 전에 만약에 서로 간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요즘엔 블랙박스, 뭐 CCTV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걸로 좀 확인을 해서 서성까지는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절차는 이런 방법으로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그 순서대로 막 정확하게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거는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르겠죠. 어떤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이게 행해져야 되는지, 그거는 해당 담당자들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제 생각한 게 뭐겠어요. 그 유튜버가 한국이라면 안 이랬을 텐데, 당연히. 아니, 한국도 실수는 하지. 실수를 해도 실수 처리하는 방법도 이게 좀 다른데 이거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11분. 시간 좀 많이 됐네요. 이제 한 1시간 걸었죠. 1시간 딱 걸으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그냥 풀렸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에 따르는 거거든요. 관점. 그리고 문화가 또 다르고. 자, 오늘도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걸음수로는 한 7,000보 이상 이렇게 또 잘 걸었습니다. 오늘 좀 추운 날씨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달째 되는 날 같이 이렇게 잘 걸어준 우리 또 담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하루 또 이제 시작을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빠이.